10월 21일 화요일 ACL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청두룽청은 서정원 감독의 지도 아래 점진적으로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는 팀입니다. 서 감독은 K리그에서 검증된 지도자로 선수단의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CL에서는 1차전 울산 HD전에서 1대2로 패했지만 2차전 강원 FC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강원전에서는 짧은 패스 전개와 강한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홈구장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응집력 있는 수비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선수단 체력 관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누적 피로와 로테이션 부족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서 감독의 안정적인 전술 운용을 감안하면 청두는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호르 다룰 탁짐은 말레이시아 리그를 넘어 아시아 무대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울산 HD와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꺾는 등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탄탄한 조직력과 빠른 역습 전개로 유명합니다. 이번 시즌 ACL에서는 1차전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2대1로 꺾으며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2차전 울산 원정에서는 아쉽게 패하며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팀 내 결속력과 경험치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호르의 공격은 빠른 측면 돌파와 역습 전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외국인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과 미드필더진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의 실책이 종종 발생하며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청두 원정에서도 경기 초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두룽청과 조호르 다룰 탁짐의 경기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중에서도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팀들의 맞대결로 평가됩니다. 청두는 서정원 감독의 리더십과 홈이점을 앞세워 초반부터 주도권을 노릴 것이고 JDT는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경기 초반은 청두가 점유율을 높이며 압박하겠지만 JDT의 빠른 역습이 경기의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두 팀 모두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한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울산 HD는 최근 K리그 1 시즌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광주 FC를 2대0으로 제압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 불안정했던 경기 운영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 또한 향상된 모습입니다. ACL2에서는 1차전 청두 룽청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좋은 출발을 했고 2차전에서는 상하이 선화와 1대1로 비기며 승점 4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3차전은 홈에서 열리는 만큼 울산은 공세적인 전술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스트라이커 라인과 윙 자원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시즌 전반적으로 보여준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과 체력 부담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경기 후반 교체 전략과 체력 안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울산은 문수 경기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G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리그컵 결승 진출까지 성공한 일본 내 대표 강호입니다. ACL에서도 1차전 멜버른 시티 원정에서 2대0 완승, 2차전 상하이 하이강과의 1대1 무승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멜버른 원정 승리는 히로시마의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환 능력을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팀의 중심에는 나카무라 소타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7골 7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전개와 득점 모두에 관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드필더진의 짜임새 있는 압박과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강점을 이룹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경기 운영과 순간적인 공격 전개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빽빽한 일정 속에서 장거리 원정을 치르는 만큼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빠른 측면 전환과 홈 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 HD는 홈에서 반등의 기세를 이어가고자 하지만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조직력 있는 전술 운영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울산은 경기 초반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히로시마는 나카무라 소타를 중심으로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경기 후반에는 양팀 모두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며 공격 전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 모두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상하이 하이강은 중국 슈퍼리그에서 오랜 기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강팀으로 막강한 자금력과 선수층의 깊이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클럽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들의 홈구장 푸둥 스타디움에서 ACL의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이번 시즌 ACL 1차전 빗셀 고베전에서 0대1로 패하며 출발이 다소 불안했지만 홈에서는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핵심 미드필더 오스카르의 부재입니다. 그가 빠진 이후 상하이의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로워졌고 세밀한 패스 플레이의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출신 공격수 파울리뉴와 중국 대표팀 소속인 우레이가 공격의 축을 맡으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풀백들의 공격 가담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여전히 강점으로 꼽힙니다. 팀의 가장 큰 과제는 득점력 회복과 유기적인 전술 전개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팬들의 응원과 경기장 분위기를 등에 업은 만큼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다 젤비아는 일본 G리그의 돌풍의 팀으로 2024 시즌 질 승격 첫 해에 3위를 차지하며 ACL 진출권을 따낸 신흥 강호입니다. 빠른 공수 전환과 강력한 압박 전술이 특징이며 팀 전반적으로 젊고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오세훈과 나상호 등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들의 활동량과 전방 압박은 팀의 공격 전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ACL은 마치되게 낯선 무대입니다. 국제클럽 대항전 경험이 부족해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조호르다를 탁짐에게 패했고 2차전 산프레체 히로시마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득점력과 수비 안정성 간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마치다는 빠른 역습과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한 기습 공격이 위력적입니다. 특히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역습 상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체력 소모가 큰 전술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하이강은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며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오스카르의 부재로 인해 전방에서 세밀한 마무리가 아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FC 마치다 젤비아는 젊은 에너지와 빠른 역습으로 상하이의 수비를 위협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승리가 간절하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맞물리며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두 팀 모두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샤바브 알 알리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프로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으로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발휘하는 전통적인 강팀입니다. 알라시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에서도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알 알리는 아시아 무대 경험이 풍부한 팀으로 지난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진출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알알리의 강점은 조직적인 공격 전개와 측면 돌파를 통한 다양한 공격 루트입니다.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며 공격진의 개인기와 결정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빠른 템포의 전환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숙합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번 경기를 통해 조별리그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면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장면이 있지만 공격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회복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며 홈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노리는 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FC 나사프 카르시는 우즈베키스탄 슈퍼리그의 강호로 꾸준히 아시아 무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나사프는 체계적인 전술과 빠른 공수,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최근 ACL 2차전에서 강호 알 힐랄 원정에서 2대3으로 패했지만 원정에서 2골을 터뜨리며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점은 이번 알 알리전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사프의 가장 큰 강점은 역습 전개 속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입니다. 수비적으로 안정된 조직력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환 시 빠르게 상대 진영을 공략하는 데 능합니다. 젊고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이 많아 경기 후반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두바이 원정으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체력 부담이 존재하며 기후 적응 문제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실리적인 전술 운영과 수비 집중력을 강조하며 알알리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에서의 수비 블록 형성과 역습 찬스를 노리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샤바브 알 알리 두바이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FC 나사프 카르시는 원정의 부담 속에서도 빠른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경험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알 알리가 후반에 한 골을 더 추가하며 2대1 승리를 거두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